혹시 안나? 한겨울 저녁 눈발이 휘날리는 거리에서 민석은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채 길가 폐지 더미를 정리하고 있는 여자. 2년 전 사라진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새 쌍둥이가 있었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요. 안나는 민석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아내, 죽은 줄 알았던 아내. 그 여자가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한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 위로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 한 대가 그 눈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차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어요. 창밖을 자세히 들여다본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여자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폐지 더미 위에 비닐을 덮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3명의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민석은 몇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자의 몸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린 여자의 얼굴.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내였거든요. 안나 로페즈.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2년 전에 안나는 건강하고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안나, 정말 너야?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빨리 뒤로 돌아서 아이들을 감쌌어요. 새 아이는 똑같이 생긴 얼굴로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아이들을 제대로 봤어요. 새 쌍둥이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2살쯤으로 보였어요.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 그리고 어딘가 자신과 닮은 것 같은 얼굴. 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설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어요.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뒤로 물러섰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안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석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니요. 2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맨 아내가 지금 자신을 피하고 있었어요. 안나, 무슨 소리야? 나야, 민석이야. 민석이 한 걸음 다가가자 안나는 2걸음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뒤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는 걸까요? 안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안나는 폐지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안나, 기다려. 민석이 뒤따라가려는 순간 작은 아이 하나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는 찰나 안나가 재빨리 손을 뻗어 아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혹시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면요? 안나, 제발 말 좀 해봐. 민석이 소리쳤지만 안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안나와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민석은 몇 걸음 더 따라갔어요. 하지만 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요. 안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발 속으로 사라진 네 개의 작은 그림자. 민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안나는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왜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인 걸까요? 민석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텅 비어 있던 집,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아내, 어머니 윤미숙이 했던 말, 자존심 상해서 나간 거야. 내가 너무 바빠서 섭섭했나 보더라. 민석은 그때 어머니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방금 본 안나의 눈빛, 그건 섭섭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민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민석의 눈앞에는 안나와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민석은 안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어요. 안나는 밝고 순수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외국 가정 출신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께 안나를 소개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했습니다. 외국 여자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야. 윤미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너무 다르잖니.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윤미숙은 안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안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거든요. 간신히 인사말만 했어요. 윤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시집을 와? 우리 집안 재산은 어떻게 지낼 거야?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안나는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하지만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태생부터 다른 걸 어떻게 해? 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어머니, 전 안나와 결혼할 겁니다. 윤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민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윤미숙은 팔짱을 끼고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래, 내 고집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해도 늦어. 내가 책임질 선택이야. 그 말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두기의 선언이었어요. 민석은 정식으로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안나의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양가 상견례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윤미숙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어요. 안나의 부모님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안나의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이 집안에 들어가는 게 걱정되는 눈빛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민석의 회사 사람들과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민석은 안나의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는 순간 윤미숙과 마주쳤어요. 윤미숙은 안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드레스는 그럭저럭 괜찮네. 칭찬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평가였습니다. 안나는 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윤미숙은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로 걸어갔어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과 안나는 단상에 올랐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민석은 안나를 바라봤어요. 안나도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객석에 앉은 윤미숙은 무표정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석과 안나는 절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였어요. 안나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해라, 안나.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윤미숙은 달랐어요. 안나가 절을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포옹은커녕 손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잘해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안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났어요. 민석과 안나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안나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민석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원래 낯을 좀 가리셔. 하지만 민석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마음을 꼭 얻을게요. 민석은 안나를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때 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반대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과 안나는 본가로 들어갔어요. 윤미숙이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새댁이 시댁에서 살아야지. 그게 우리 집안 규칙이야.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나는 큰 저택에 적응해야 했어요. 방도 많고 규칙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잠자리 시간까지 규칙이 있었어요. 안나는 매일 긴장했습니다. 윤미숙은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를 자르고 직접 며느리 교육을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 제사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부엌에서 안나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니, 가르친다기보다 시켰어요. 나물 무치는 것부터 배워.
안나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어려웠습니다. 간장은 얼마나 넣어요? 파는 어떻게 썰어요? 안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몰라?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안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더 열심히 배울게요. 윤미숙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태생이 달라. 그 말이 안나의 가슴을 찔렀어요. 태생이 다르다는 말.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외웠습니다. 집안 규칙도 하나하나 적어뒀어요. 윤미숙 앞에서는 말수를 줄였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윤미숙과 민석 그리고 안나가 함께 앉았어요. 안나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서 올렸습니다. 윤미숙은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간이 안 맞네. 싱거워. 안나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윤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됐어. 그냥 먹을게. 항상 이런 식이니 뭐. 민석은 회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안나의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은 출근했어요. 다녀올게, 안나. 어머니 모시고 잘 지내. 안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안나와 윤미숙 단둘이 남았습니다. 윤미숙은 안나를 불렀어요. 설거지하고 집 청소해. 2층까지 구석구석 다 닦아. 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하루 종일 청소를 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이 부르텄어요. 윤미숙은 안나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거기 먼지 남았어. 제대로 안 보고 닦니? 안나는 다시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윤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넌 항상 어딘가 부족해. 말투도 어색하고 행동도 어색해. 우리 집안 며느리 같지가 않아. 안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안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석이 돌아왔어요. 안나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석은 피곤한 얼굴로 앉았어요. 오늘 회의가 많았어. 윤미숙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윤미숙이 말했어요. 민석아, 안나가 아직 집안일이 서툴러. 좀 더 가르쳐야겠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안나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윤미숙은 안나를 쳐다봤어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안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석은 안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하지만 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은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안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안나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안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에게 큰 사업건이 생겼어요. 유럽 쪽 대기업과의 합병 협상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직접 나서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안나에게 미안해했어요. 안나, 미안해. 이번 거는 내가 직접 가야 해.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일 잘하고 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민석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게요. 민석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내가 빨리 돌아올게. 안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네, 조심히 다녀와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안나와 윤미숙이 배웅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윤미숙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잘 다녀와. 계약 잘 성사시키고. 민석은 안나를 바라봤어요. 안나,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나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윤미숙과 안나 단둘만 남았어요. 윤미숙은 안나를 보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뒤를 따랐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안나는 두 사람 분의 상을 차렸습니다. 윤미숙은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안나도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먹어. 윤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나는 멈춰섰습니다. 네. 윤미숙은 안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은 식탁에 앉는 게 우습지 않니? 부엌에 가서 먹으라고. 안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서서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윤미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 자리는? 윤미숙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자리는 없어. 내가 먹을 건 부엌에 놔뒀어. 안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것을 먹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삼켰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안나의 몫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저녁에는 윤미숙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윤미숙은 안나를 감시했습니다. 안나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어요. 거실 먼지 닦았어? 창문은 깨끗이 닦았고? 안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윤미숙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역시 제대로 안 했네. 다시 해. 안나는 또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나는 민석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밤에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중요한 사업 때문에 바쁠 거예요. 자신의 하소연을 들으면 걱정할 겁니다. 안나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미숙은 안나를 거실로 불렀어요. 안나는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윤미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갑게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앉아. 안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윤미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이 집 안주인인 척하는 게 웃겨. 안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출신도 형편없고 배운 것도 없잖아.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아니야.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윤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돌아오기 전에 생각 좀 해봐.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맞는지. 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윤미숙은 비웃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넌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그 말이 안나의 가슴에 박혔어요. 안나는 방으로 돌아가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밤마다 민석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안나는 지쳐갔습니다. 민석이 떠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안나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식사는 여전히 부엌에서 혼자 했습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었어요. 윤미숙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안나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이 안나를 불렀어요. 안나, 잠깐 서재로 와. 안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서재로 갔습니다. 윤미숙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안나는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서 문 닫아. 안나는 긴장하며 문을 닫았어요. 윤미숙은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리 와서 봐. 안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안나의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의 일상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윤미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부모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작은 식당 하시더라. 건강은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어요. 왜 이런 걸? 윤미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내 부모 안전하게 계셨으면 하지? 안나는 윤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나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간단해. 조용히 민석이랑 헤어져. 안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저는. 윤미숙이 말을 끊었어요.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식당 운영하다가 문제 한번 생기면 끝이지. 사업 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안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윤미숙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내 부모님 식당 망하게 만들 수 있어. 아니, 더 심한 일도 가능해. 우리 그룹이 유럽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알지? 안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제발. 부모님은. 윤미숙은 안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내 말 들어. 민석한테 이혼하자고 해.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 안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윤미숙은 안나의 눈물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석한테 말하면 다 끝이야. 내 부모님도 너도. 아무도 안전하지 못해. 안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윤미숙은 다시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안나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조용히 나가. 돈은 넉넉하게 넣어뒀어.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윤미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활비야. 이거 들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든 어디든 가. 단 민석이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 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민석을 사랑해요. 떠날 수 없어요. 윤미숙은 비웃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내 부모 지킬 수 있어? 안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미숙은 다시 앉았습니다. 3일 줄게.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민석 돌아오기 전에.
안나는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미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참, 민석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하는 순간 내 부모님 식당부터 문제 생겨. 안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윤미숙은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안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돈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석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숙의 협박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마드리드의 작은 식당, 아버지의 미소와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 안나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일. 3일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 사이에서요. 안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안나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어요. 돈 봉투도 넣었습니다. 민석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안나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가. 윤미숙이 서 있었어요. 안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사라졌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민석이 유럽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계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석은 안나를 떠올렸어요. 한 달 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못했어요. 안나가 기다렸겠지.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나, 나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나, 윤미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 민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안나는 어디 있어요? 윤미숙은 찻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나갔어. 민석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어디 갔는데요? 윤미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그냥 나갔어. 민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언제 돌아와요? 윤미숙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모르겠는데. 민석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안나와 함께 쓰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안나의 옷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도 비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옷장을 열었어요. 안나의 옷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나의 물건들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민석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윤미숙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안나가 어디 간 거예요? 짐이 다 없어졌어요. 윤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갔어.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윤미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나간 거야. 내가 너무 바빠서 섭섭했나 보더라.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나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죠?
윤미숙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내 아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민석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나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민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안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부터 찾아갔어요. 안나 로페즈라는 환자 있나요? 접수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공항도 확인했어요. 스페인행 비행기 탑승객 명단 좀 봐주세요. 하지만 안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등록 사무소도 찾아갔어요. 안나 로페즈 출국 기록 있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출국 기록은 없네요. 민석은 머리를 감쌌어요. 안나가 한국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안나를 찾아다녔습니다. 안나가 자주 가던 카페도 찾아갔어요. 혹시 이 사람 봤어요? 안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윤미숙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아, 이제 그만해. 회사 일이나 해.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나를 찾아야 해요. 윤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떠난 사람 붙잡아서 뭐하게. 민석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윤미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른다니까. 민석은 밤마다 빈 침대를 바라봤어요. 안나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개를 안고 잠들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탐정은 안나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민석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회의에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안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안나와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나, 어디 있어? 제발 나타나줘.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책했어요.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바빴을까? 왜 어머니한테만 맡겨뒀을까? 민석은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민석은 잠들지 못했어요. 안나는 집을 나온 그날부터 숨어 지냈습니다. 윤미숙이 준 돈으로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안나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구토가 났어요. 어지럽고 피곤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거. 안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임신하셨어요. 그것도 새 쌍둥이입니다. 안나는 눈이 커졌어요. 3명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임신 8주 정도 되셨고요.
3명 다 건강해 보입니다. 안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석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 함께했던 시간의 결과였어요. 그것도 3명이나. 안나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될 거라고. 새 아이의 아빠라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숙의 협박이 떠올랐거든요. 안나는 결심했어요. 혼자서 키우겠다고. 민석의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안나의 배가 불러왔어요. 새 쌍둥이라 배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안나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었습니다. 배가 커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기들을 위해서였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안나는 공립병원에 입원했어요. 보험도 없어서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만 있을 뿐이었어요. 힘내세요. 안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 미안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와와. 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안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다 건강한 남자아이들이에요. 안나는 아기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석을 닮은 얼굴들이었어요.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 우리 아기들. 안나는 아기들을 하나씩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들이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하지만 퇴원 후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새 아기를 돌보는 건 힘들었어요. 밤에는 한 명씩 돌아가며 울었습니다. 안나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분유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저귀도 하루에 수십 개씩 들었어요. 3명이니 3배였습니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어요. 안나는 고시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더 싼 곳을 찾았어요. 결국 찾은 곳은 쪽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곳이었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3명을 맡기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일반 회사는 아기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는 고민 끝에 폐지를 줍기로 했어요. 아기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도 자유로웠어요. 아기들이 자는 시간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기들을 업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등에 1명, 앞에 2명. 무거웠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폐지를 모았어요. 손수레에 가득 싣고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오늘은 10,000원이네요. 10,000원. 하루 종일 일한 대가였어요. 그 돈으로 분유를 샀습니다. 자신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쪽방은 추웠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콜록, 콜록. 작은 기침 소리가 안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약국에서 싼 감기약을 샀습니다. 아기들에게 먹이며 기도했어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안나는 아기들을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들을 데웠어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들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아기들은 나았습니다. 안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아이가 또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안나는 지쳐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2년 전 윤미숙의 집에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아기들 사랑해. 아기들은 조금씩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걷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안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아기들은 이제 2돌이 넘었어요. 안나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33의 나이지만 40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석의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선물들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안나는 아이들과 함께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엄마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한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안나를 본 후 매일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사람을 고용했어요. 안나를 찾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민석은 주소를 받았습니다. 낡은 쪽방촌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과거를 떠올렸어요. 안나가 한국어를 배우던 시절, 그때 안나를 도와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수진. 한국어 교실에서 안나와 친해진 여자였어요. 안나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민석은 수진의 번호를 찾았어요. 예전에 저장해뒀던 연락처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저 차민석입니다. 안나 남편이에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 네, 민석 씨.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안나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안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아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안나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민석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진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지 오래 고민했어요. 민석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나가 집을 나간 건 자의가 아니었어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가 안나를 협박했어요. 안나 부모님을 이용해서 협박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뭐라고요? 수진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안나가 집을 나온 후 연락해온 것, 윤미숙이 안나의 부모님 정보를 조사한 것, 스페인에 있는 부모님을 이용해 협박한 것, 돈 봉투를 주며 집을 나가라고 한 것. 안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을 지키려면 민석 씨를 떠나야 했던 거죠. 민석은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석 씨 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민석은 곧장 본가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윤미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아 왔니? 민석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윤미숙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왜 그래?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나한테 뭘 한 겁니까? 윤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민석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안나 부모님 이용해서 협박한 거 다 알아요. 돈 주고 쫓아낸 것도요. 윤미숙은 찻잔을 내려놨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그게 뭐 어때서?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윤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가문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아내를 그렇게 내쫓다니. 윤미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정신 차리길 바랐어. 그 여자 없이 더 나은 사람 만나라고.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제 가족 건드리면 전 어머니도 없습니다. 윤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민석은 돌아섰습니다. 오늘부로 분가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윤미숙이 소리쳤어요. 민석아. 하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며칠 후 민석은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본가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석은 안나가 있는 쪽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나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민석 씨.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나, 다 알아. 어머니가 뭘 했는지.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민석은 말했어요. 수진 씨한테 들었어. 부모님 이용해서 협박받은 것도. 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안나.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약했어요. 민석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어머니랑 연 끊었어. 분가했어. 안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살자. 너랑 아이들하고. 하지만 안나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당신을 버렸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안나는 울었습니다. 민석은 안나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안나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시간을 줄게. 민석이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그날부터 민석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줬어요. 안나에게는 생활비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안나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민석에게 익숙해졌어요. 아저씨. 아이들이 민석을 보면 달려왔습니다. 민석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들.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민석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새집 봐줄래?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안나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새집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안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방도 있었습니다. 장난감도 가득했어요. 아이들 방이에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들들 방. 안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석은 안나를 안았습니다. 여기서 살자. 우리 가족. 안나는 민석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나와 아이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은 밝아졌습니다. 매일 웃고 뛰어놀았어요. 안나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민석은 회사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와 연을 끊었지만 회사는 잘 운영했어요.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거든요. 어느 날 윤미숙이 연락을 해왔어요. 민서가 돌아와. 하지만 민석은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가족과 살겠습니다. 윤미숙은 화를 냈어요. 내가 후회할 거야. 민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나와 아이들이 제 전부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윤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큰 저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집에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민석의 집에서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민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불렀어요. 민석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아빠 왔어. 안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안나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사랑해, 안나. 안나는 돌아서서 민석을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홀로 견뎌야 했던 안나의 고통, 그리고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고 가족을 되찾은 민석의 용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